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 정치권 그리고 국제 정치학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또 함께 공감하고 뭔가 개선해야 될 점 찾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보내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 현실 분석하고 이면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각한 한일 외교 갈등, 정치력과 협상력으로 극복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열도, 아시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그리고 역사 왜곡에 이어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결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또 징용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이 갑작스런 경제 보복 조처, 이미 1차 보복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보복 조치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아마 일본은 3차, 4차, 5차 많은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째 집권에서 지금 일본을 이끌고 있는데요. 굉장히 극우적이고 또 일본의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최근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우리 한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지도자가 과거 제국주의 시절 그리고 군국주의 시절에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주변 국가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더군다나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 가짜 소식까지 전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도리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차원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1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 그리고 아베 내각의 일단 승리를 위해서 총매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을 바꿈으로써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일본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남북미 3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 동북아의 지형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흐름들, 일본이 사실은 패싱을 당하고 일본이 여기서 왕따가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에 대해서 지금 뭔가 동북아의 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졸속 처리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의 사자성어로 본다면 일본의 행위는 소탐대실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정권의 유지라든가 또는 주도권을 잡는데 일본 정부가 일정 부분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자유무역의 가치에 대해서 호응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리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그런 경제 보복 조치를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그동안 전후에 쌓아왔던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경제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는 사실은 상당히 훼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또 대한민국, 북한에 의해서 일본은 사실은 외교의 왕따가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결국은 일본의 큰 외교적 입지도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그런 시각이 일본 전체 국가적인 이미지 또 세계사 속의 신뢰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현재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일본의 이런 무모한 행동들, 과거에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우리 기억하지만 당시에 한반도를 침입해서 수많은 그런
양민들에 대한 학살이라든가 한반도를 피폐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어땠습니까? 36년에 걸쳐서 우리는 또 일부에서는 35년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35년, 6년 동안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면서 무수한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이 이제는 동북아에서 외교적인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그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외교적 흐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거에 아버지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자세로 국제사회의 외교적 무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반도체 관련 재료들 묻겠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우리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그런 손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과거의 그런 작은 섬나라처럼 보였던 그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에서 다시 갇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시아를 주도하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일본이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남북미 회동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황들, 소탐대실의 상황들이 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한반도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관하거나 또는 절망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이 국제정치학적인 협상력, 외교력 그리고 정치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내는 정치적인 조정력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이끄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런 무모한 과거지향적 그리고 퇴행적인 외교 행태에서 벗어나서 반성과 또 참여로서 과거사에 대해서 아시아 전체에 대한 그런 시각들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중국 침략했죠, 필리핀 침략했죠, 인도네시아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침범했던 일본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진정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저는 그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평화헌법이라는 미명하에 외국의 군대를 파견하고 또 주변에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출발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시민사회, 양심적인 또 학자 세력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많은 일본 극우적 정치인들이 전체 세계사적인 상황과 최근에 이 동북아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국들의 역할입니다. 미국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의 압력입니다. 일본 외교는 1945년 태평양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미국의 압력으로 여겨왔습니다. 미국의 미군 기지라든가 또는 미국의 경제적인 압력들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일본은 거의 손쓰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적 자세를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일본의 약한 고리가 미국의 압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번 친구였다가 배신당했지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정치 또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치와 경제계가 할 일이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한중일 세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틀로 갈 수 있도록 일본이 그런 과거사에 매몰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중국이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는 외교적인 행보들 그리고 행정부라든가 외교부가 사실은 그렇게 유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체제가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외교적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좀 더 일신하고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외교부를 설득하고 미국 외교부도 설득해내는 그런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외교부가 약간은 그런 역량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던 외교부가 이제는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외교력을 보여줄 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정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정부 여당과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좀 유능한 흐름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일본이 바뀔 수 있도록 수많은 압력들을 일본에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바뀔 필요는 야당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제1야당과 함께 이 야당들이 사실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발목을 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와 일본 정부가 도발을 했는데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중질환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최소한도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줘야 합니다. 대신에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했을 때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야당이 할 일입니다.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가 맞서서 대한민국의 국군과 앞으로 미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한마음이 될 때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또 일본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내놓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게 된 것은 상당히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전된 안들을 내놓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주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큰 나라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행정부, 또 국회 좀 더 유능해야 되고요. 특히 여당과 야당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서 협력하고 초당적인 그런 흐름을 가져가야만 지금의 일본에 의한 경제 보복 위기 국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박수를 보내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날카롭게 비판해서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해야 되고요.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외교적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 국면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 내년에 4월에 있고요. 또 일본도 내년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보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통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일 의원연맹, 국회 차원에서 일본과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NGO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일본과 계속 교류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군국주의, 제국주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시민들을 만나면 굉장히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지른 만행이 나쁜 것이지 일본인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충분히 친구가 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설린 우호 외교를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 것, 그런 큰 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정치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 문제, 특히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그리고 힘을 모아서 또 온 국민의 결의를 모아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이 청와대에 대해서 또 외교부에 대해서 또 우리 국회 내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 또 격려의 말씀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일본의 경제 보복,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드린 최종적인 결론, 오늘의 한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초당적인 협력으로 가야 합니다. 외교력, 정치력, 협상력, 조정력을 발휘해서 지금의 국면을 넘어서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날카로운 그런 비판과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좋은 대안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